장두식 작가입니다. 이 시간에는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주변에서 요즘 아기들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. 또 아기들을 보면 너무 반갑고, 그런데 그 아기들이 그 울음소리 들어본 지도 꽤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제가 1960년대 중반에 초등학교를 서울 은평구에서 제가 다녔습니다. 그 당시에는 한 학급에 60명이 넘은 것으로 또 기억을 하고 있고요. 중학교 가서는 1부제와 2부제, 주간과 또 야간반이 있었습니다.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2022년 작년 출산율이 0.7명이라고 하는 그 아주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30년 이후에는 2053년 되겠죠. 그때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무서운 또 조사도 나왔고요. 그래서 이러한 그 전반적인 그 내용을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제가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한 학급 학생 수가 70명에서 80명일 때가 있었다. 한 학년은 15학급 내에 전교생이 수천 명이었다.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지방에서도 그랬고요. 현재 지인이 아이가 다니는 지방 학교는 한 학급에 한 두세 학급, 한 반에 한 15명, 또는 또 다른 지역 학교의 전교생은 겨우 9명이다. 뭐 서울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 듯 수십 년 역사를 가진 학교가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. 맞습니다. 얼마 전에도 서울의 한 학교가 또 올해부터 또 폐교가 된다는 신문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는 0.78명. 이대로라면은 앞으로 그 30년 이후인 2053년이 되겠죠.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국가 소멸이 코앞이라며 뭐 출산, 휴직, 육아 재택근무, 뭐 지하철 임신부 배려석 등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책을 마련한다고 법석 야단을 했었죠. 그러나 출산율 회복은 쉽지 않았다.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저출산율을 이렇게 그 대책을 세웠지만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못 만들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이요? 지금 나도 힘든데 젊은 그 친구들은 그렇게 또 얘기하지요. 그리고 그런 것을 잘못된 것을 또 옳다고 가르치는 교육, 그것도 문제입니다.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바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릇된 것도 옳다고 가르치는 교육도 또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.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은 이 바보가 되는 나라입니다.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. 저출산은 젊은 세대의 이기심 탓이 아니다. 자기 핏줄을 향한 인간의 본능적 애착 때문이다. 태어나지도 않은 내 자식에게 그 무거운 짐을 떠넘기기 싫은 것이다.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믿음,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한다면 또 이 땅에는 한국인이 없는 한국이 될지도 모른다.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. 근본적인 사회적 육아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. 육아가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. 결혼을 꺼리는 이유가 버거운 현실 때문이다. 취업 경쟁이 심해지고 집 장만이 어려운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여유가 있겠는가? 아이를 낳고 싶어도 육아가 걱정이다. 육아가
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.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폭 늘리고 늦은 시간까지 보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.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알아서 키워줄 것이란 인식이 생길 정도의 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아주 먼 나라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기사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.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고 노인 빈곤율이라든지 노인층은 제일 많습니다.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머리를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